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14일 되겠습니다. 부정도 벌써 한 3일 지났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지금 총선 정부를 가면서 전국은 상당히 좀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박승부 장군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관계, 또 영화, 최근에 그 서울의 봄이라든가, 건국 전쟁, 그리고 550 평가, 이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승부 장군님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박승부 장군에 대해서는 오전에 홍보 광고 말씀을 드렸죠. 부산고등학교 나오시고 제 선배 되시는 분인데, 육사 23기, 또 합참에서 오랫동안 계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독자분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부입니다. 오늘 그 이주천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 또 한국 이런 총선 대선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업무 나누는 점이라든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저 GK 그 포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00 몇 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글로벌 코리아 전략 개발 운영을 해가지고 약 17년째 된다. 17년. 그동안 204번의 제가 외교 안보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갖다가 제가 주관해 왔습니다. 이런 목적은 구성 멤버는 이제 우리 군 출신 인생을 했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안보에 이렇게 이 전문을 가지고 있는 학자, 교수 이런 분들하고 최초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참가했던 저희 전략위원들이 각자 그 분야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기라든가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대한민국의 안보 문화를 갖다 뼈트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일, 목요일 했다 이러면 수요일로? 매주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목요일이 기본인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수요일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안보 전문가들 쟁쟁하던데요 그때. 이번에는 이제 그 3월 30일 날 어느 분 모십니까? 종로 상가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같은 포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박성재 교수, 전 의원 대표부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주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 출신이나 학자 출신 중에서 그 분야에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보면 2시간, 3시간 하대요. 장기간 마라톤하고. 동상 동상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간다면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등장한 지가 한 2년? 한 23개월 정도 돼갔죠? 2022년도 3월 달했습니다. 3월이죠. 지금 3월입니다. 1년 10개월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그 해외 작년에 많이 나가셨고 13번 도서가고 이제 외교에 관목하면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또 하셨고 그래서 언제 한번 윤석열 정권의 그 대외 정책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상당 시간이 이제 지났죠. 일단 길고 짧은 기간인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그동안 지난 좌익 정권에서 솔직히 군사 안보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추락이 됐죠. 유무형 전력이 그러나 한미 동맹 간의 한미 군사 연습, 한미 연합사에서 하는 한미 군사 연습도 한 5년 동안 못했죠. 많이 개판됐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경제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탈원전을 비롯해가지고 완전히 경제도 전 분야가 이렇게 추락된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가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가
참 너무 어렵죠. 짧은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짧은 한국당이 참 시간. 예, 어렵죠. 예. 그렇지만 특히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강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 예. 저희들이 굉장히 감명스럽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하고 그동안 70여 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데 예. 모든 진력을 했다는 한미동맹 복원. 예, 복원했다는 예. 것.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를 다시 예.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 예. 그래 한미일 특히 지난 작년도 예. 8월달에 예. 그 캠프 데이비드 예. 워싱턴 예, 예, 근교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 가졌죠. 예. 정말 그야말로 우리 한국, 미국, 일본이 이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 3개국이 예. 포괄적인 모든 면에서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자. 그 이런 협정, 거 했다는 데이비드 것은 협정입니다. 예, 엄청난 저희들의 그 자유를 지키는 그 데이비드는 아무나 초청 안 해주죠. 원소라도 그렇죠.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만 데이비드 컨테 그렇죠.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특별한 그 정상회담들.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적이 없었죠? 제가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저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처음 예, 같은데 일본이 같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그 예. 하나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자유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는 것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 그보다 그 4개월 이전에 예. 2023년도 4월 달에 예.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뭐 평화협정을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예. 그건 우리가 뻔히 알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예. 근데 그냥 일종의 위장평화죠. 예. 그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사이 정부죠. 예. 해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한미 간의 군사 연습 한번 못 해보간 이런 어려움이. 훈련도 못했잖아요. 훈련 한미간 못했죠. 훈련도. 예. 군인이 훈련 안 하면 그 군대입니까? 존재 목적이 없고 그냥 전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데 예. 특히 북한의 재래식 전력 전쟁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고서 미사일 가지고서 전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위협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예. 워싱턴에서 2023년도 4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핵 하계 그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핵 확장 정책을 갖다 더욱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에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NCG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핵 미사일로 위협을 할 거고 예.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정교전을 할 거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또 생각하기가 어려운 비대칭전이라 가지고 사이버 핵화전이라든가 예. 땅굴전이라든가 예. 이런 그 테러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런 기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 이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간의 NCG 협의 그룹을 만든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동안 파괴됐던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저 한일 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한일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36년 동안 예. 뭐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화가 많이 있죠. 그 일본을 미워하는 게. 10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거 예,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거는 막 우리가 그 100년 당시에 전에 했는데. 그 당시 사안이지만 그 뒤에 1948년도 예.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게 되었죠. 예. 남한 중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을 받고 성원을 받았죠. 그 6.25 때도 일본 해군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일본이 6.25 전쟁이 났을 해군 때요. 때도 일본 해군. 그때 이제 메가드 예. 장군이 그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예. 한 6년 동안 일본 총독을 하면서 예. 그야말로 일본 천황에 준하는 건 존경과 그렇죠. 사랑을 예.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이제 건국되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스탈린 모택동에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을 했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엔에 그다음 미국 위시한 유엔 참전국 16개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본의 역할이 발표가 안 됐죠. 일본 군대 역할. 일본의 그 후방 병창기지가 구성된다. 해군들. 일본의 그 후방 병창기지가 7개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엔무사령부 후방 기지인데 7군데에서 그야말로 한국 전쟁 3년 동안 하는 모든 물자 장비 탄약을 지원해서 저쪽 기주가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9월달 낙동 마지막 우리가 아무 준비된 상태가 없으니까 그냥 물밀듯이 우리가 구태를 하는데 마침 낙동강이라는 이런 그 천혜의 장애물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형성된 이런 상황에서 그때 메가드 사령부에서 인천 상벽 작전 해가지고 이태한 한반도의 전쟁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유를 지키는 하나 핵심 그 작전이 있었죠. 그때 인천 상벽 작전 할 때도 그 당시에 메가드 장군은 이 작전을 해야만이 전세 역전이 된다고 했지만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모든 장군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간만에 차가 심하고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작전을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했지만 메가드 장군이 그때 총독에 있으면서 그 당시 일본의 군인, 그 다음에 공직자 이런 사람들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죠. 전쟁에 대한 그 서해안에 대한 간만에 차, 그 다음 기획 구슬 이런 걸 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때 일본이 전투 소향, 전투부대도 참여를 했죠. 일본 해군들. 하고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후반기에 3년여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일체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협조하기로 일본이 참전했다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안 한 걸로 약속을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그때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거.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특히 그 전두환 5.50 정부 때 그때 그 나가손의 수상과 그때 레이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삼각 체제가 가장 강력한 그 하나의 자유를 가치를 갖다 공유하는 그 지도자인데 그때 이제 거의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안보 승차비 내라 했잖아요. 하는데 그걸 4년째 정비육사를 나온 그런 지도자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보 승차가 유명하죠. 레이간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그때는 연합사령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북아를 지키는 핵심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나. 일본도 역할을 좀 해야죠. 그걸 이제 레이간 대통령을 통해서 일본에 안가서 돈을 그때 받아낸 게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는 40억 달러. 처음에 100억 달러 줬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DC 40억 달러 받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대신 일본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 기술이었다. 전부 다 한국에 전수해 주는 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화국이 경제의 한 단계 두 자리 숫자의 발전, 그다음 안보 문제, 그다음에 과학적인 기술 향상 이런 게 기본이 돼 있죠 그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하고 한일 관계 개선한 거는 큰 업적이네요. 그건 큰 업적이죠. 그죠? 누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 70년 전 일 가지고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거 이제는 지금 현재는 오늘날은 가장 가깝게 아니 영국하고 미국 이런 나라 아니 영국하고 프랑스도 100년 전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도 70년 전쟁했어요. 똘똘 뭉쳐 요새 발전했잖아요. 그 옛날에 하면 안 되죠.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적 업적은 좀 부각되고 나토 쪽에서 왜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도 포랑 쪽으로 쾌거를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이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 방산 분야가 아주 활기를 때 찾아가지고 폴란드라든가
이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무기가 가장 그 성능이 좋고 값도 좋다. 그 이스라엘 쪽에서 누군가가 뭐 달라붙지 오고 있죠. 그거 이런 식으로 신문에 하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예. 것은 물론 그동안 우리가 쭉 준비를 해온 과정이 있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밖에서 돌아오는 운은 좋죠. 운도 좋고. 안에 운을 그걸 그런 자기 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명도력이 이제 기본이 돼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이룰 수 있는 이제 운이 기반이 좋은데 되는 거죠. 운이 좋은데 얼마나 버티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죠. 정선이 문제구만요. 그게 운 밖에서 돌아오는 운은 좋은데 그 심각한 내부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내적인 문제는 뭐 정선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예. 것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지금 제일 안보 전문가들의 걱정거리가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어제입니까? 그 나토에 누들 방위비 뭐 안 주면은 소련 침공해도 우리는 모르겠다 했잖아요. 예.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 저도 이제 볼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예. 나토 국가라든가 또 우리 같은 입장에서 예. 지난번에 뭐 방위비를 갑자기 뭐 5배 올리다 50억 달러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예.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연합사에 영향을 미치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래고 예. 또 나토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저렇게 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게 났죠.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예. 바이든 대통령의 두뇌에 대한 그 큰 사진이 오늘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계속 11달 대선이 있으니까 예. 또 한국은 4월 10일 날 우리 총선이 있고 예. 하니까 지금 현재 급박한 전 세계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예. 굉장히 우리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이렇게 확고한 어떤 자리를 구축한다는 이런 예.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우려보다는 예. 좀 자신감 가지고 그 어떻게 새로운 자신감- 시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갑자기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2024년도 10월달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네. 처음 같으면 우리가 그런 그 발언, 예. 그런 행동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당황할지 모르지만 예.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아, 한 번 맞았죠. 제가 1기 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정책이라든가 미국의 국내 정책을 갖다 우리가 보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번에 바이든 4년 동안 트럼프가 이제 이번 선거에 점해가지고 계속 발언하는 이 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필승이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에 예. 또 세계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또 지난 북한 김정은하고 또 이렇게 두 핵협상 만났잖아요.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서 예. 대응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우려한다는 할 필요도 없다. 아니 글쎄 지금 저 방위비 부담 예. 문제하고 그래 안 하면 미군 줄이겠다 뭐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좀 방위비 이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예. 지난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 협상이 된 2020년도, 예. 2019년도 협상이 된 예. 건 우리가 2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거든요. 아, 협상. 그래서 2025년도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아, 20년 대략 지금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돈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돈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뭐 돈을 갖다가 물론 우리 저희들은 국민의 돈이니까 아껴야 되는 당연한데 이 돈은 지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현재 2만 5천 명 주한미군의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시설비, 그 다음에 이 인원에 대해서 탄약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물품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도와주는 한국 노무자들, 아, 노무자 노무자 임금비, 임금비,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1조 5천억인데 임금비를 제외한 이 두 가지 항목은 한국 업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현물로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비 돈으로 받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다 돌아오는 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희가 이제 먼저 발의를 할 수도 있죠. 양국 간에 하나 합의 내용이니까 이게 속에 있는 걸 갖다 낼 필요는 먼저 싸게 하자면 좀 뒤집어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난번 5배 달라면 저는 막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배 달라면 뭐 좋다 6배 준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다.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 우리 한국에 다 돌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함을 해가지고 주한 미군이나 연합사격이 존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득이 70여 년 동안 봤을 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동맹 단계 거리 차원에서 과대하게 좀 우리는 좋은데 이 일반 좌익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또 씹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반미 감정을 옹호한 이런 게 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왔거든. 뭐 미국 무슨 돈만 가지고서 동맹을 갖다가 그 딜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또 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상을 봤을 때 이 돈은 거의 대부분 다가 한국으로 환원된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특례 액수가 과다할 때 이제 반미 감정이 좀 우려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NCG 문제 부산에 핵 잠수함이 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찍고 했잖아요. 퍼포먼스 했는데 지금 핵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것이 그렇죠. 일본하고 이런 레벨 그런 거 저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새로운 어떤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싶고 그 핵은 안 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핵은 안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저는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현재 그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우리가 핵 협의그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핵 협의그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내실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나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가 보여주고 신뢰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보여주고서 반면에 우리가 할 건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옛날 상황하고는 다르다.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는 그야말로 뭐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 또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이런 핵에 대한 이런 위협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동부와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제일 전초 위치에 있는 거 아니나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대만이라든가. 그렇다면 한국도 이제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핵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서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그저께 신문에 났지만 어떤 분은 전술핵을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세계 국가 중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 만들기 일보 직전 국가가 되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에 현재 우라늄 농축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도 있어가지고 약 47톤 정도의, 46톤 정도의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원료가 딱 되어 있어요. 한 6천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딱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몇 개월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의 그 원자력 협정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단 1g도 못 가게 된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핵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우리가 태평양 전초 위치에서 우리도 그냥말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미일 원자력 협정수를 좀 올리도록 우리가 미국에 신뢰감을 줘야 되고 일본에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신뢰감이 뭐죠? 신뢰감을 구체적으로 뭘 보여준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신뢰감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영원히 같이 가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좌익 정부보다 몇십 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반미하고 반일하고 하는 게 이렇게 은혜를 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신뢰감이 있겠어요? 정권이 또 바뀌면 완전히 미국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정권이 또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 계속 같이 해나간다 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을 줘야죠. 그래 주고 난 데는 우리도 그냥 가장 신뢰 있는 그 동맹국 역할을 하니까. 아니 그렇다. 예를 들어서 핵일보 직종 국가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신뢰라는 것이 우리나라 핵 기술이라든가 이런 핵무기를 만들어 했다면 근데 문재인 정권 2차 또 들어서면 핵 기술을 USB 넘겨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슬쩍 넘겨버리면 골치 아파 이럴 수 있네요. USB로 핵 기술을 실제 그렇게 하는 건 슬쩍 만나서
아니 그러니까 반정범인들 아니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또. 나타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쉽사리 너희들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죽이는 아직까지 믿지는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핵 기술을 넘기려 해도 핵 전술핵 넘기려 해도 이거를 북한으로 넘겨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라든가 와싱턴 협상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신뢰를 준 거죠. 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핵일보 집정 국가까지 일본과 좀 해나야 된다. 그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합참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야 된다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한국에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갖다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아마 그게 아마 금년 연말에 창설이 될 수도 있죠.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근데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그동안 1992년도에 미국 공군 전략사령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방부에 예하로 해가지고 통합사령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캔사스 시티 부근에 있거든요. 미국의 중부 지역에. 그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에 대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우리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상호 연계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주변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확실히 뭐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의 지금 전쟁의 주체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또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 위기가 발생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16개국 참전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계속 잘해야 되고 또 연합사가 전쟁의 주체니까 한미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작전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억제할 수 있고 억제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핵 일보 집정 국가 혹은 전술핵 문제 그다음 미국의 전략사령부 한국의 전략사령부 이런 문제를 갖다 좀 더 단단하게 내실있게 해야 된다. 그 기초는 지난번 미국과 한국의 워싱턴 선언에서 NCG 뉴클리어 코디네이션 그룹이라고 그걸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더라도 이거는 한국이 이런 가지는 한국의 국가 이익도 안보 이익이 있지만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다.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직접적인 미국과 중국의 대치상이 된다. 이럴 때 우리 첨단에 위치하는 대한민국이 혹은 일본이 힘을 똘똘 합쳐가지고 대응할 것 같으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럼 미국의 국가 이익도 되고 우리 한국의 안보 이익도 되니까 양국이 딱 윈윈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재집권을 가상해서 시나리오가 지금 김정은을 두 번 만났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돈도 있고 권력을 잡았으면은 저는 마지막 욕심이 노벨 평화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욕심을. 그래서 이게 빠개져 버렸는데 존 볼턴이 하노이 회담에서 빠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산을 못 했는데 이런 거에 지금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북한 핵을 그 레벨에서 용인해주고 이제 우리 제끼고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노벨 평화상 타고 트럼프 자존심 만족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걱정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핵무기를 개발해주겠다고 할 건지 우리가 뭘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건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노벨 평화상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만난 이유가 스타일이 트럼프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잘 모르겠고. 핵을 용인할 수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없애라는 말은 못 할 겁니다. 만났습니다. 그런 젠틀맨 가요. 나는 김정일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했잖아요. 남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에게 너무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니 북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수준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한국 국회 방문해가지고 국회 연설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정말 한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한국의 그동안 70년 역사에 대해서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잘 알고 저기 명문의 연설을 하는가 그렇게 담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딜의 방법은
솔직히 상대가 안 되죠. 북한하고 예. 군사적인 게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손바닥에 올려먹고 좀 더 이 딜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거의 크게 우려를 하진 않고 예. 단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저렇게 절대 핵을 갖다가 포기하진 않을 거라는 게 국내 학자들이 그렇죠. 지금 예. 이론이고 하니까 예. 좋아 그럼 현재까지는 수도 보증도 예. 하고 예. 지금 일체는 해서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대박 예. 발사라든가 개발하면 그렇게 안 하면서 된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럼 우리가 핵 개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 일부 개발 직전 우리가 예. 핵심 만든 것은 예. 국제 정세에서 예. 그 IAEA에서도 이건 핵을 만든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예. 하니까 핵이 일부 집정 국가 일본과 같이 해달라. 예,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예. 수시로 미국 들어오라. 예. 뭐 정도 하면 우리가 92년도에 철수했던 약 한 51개국이 전쟁 문제도 예, 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건 또 미국의 워싱턴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대로만 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은 돼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구성하면서 예. 우리가 좋다. 북한에 대한 거, 미국에 대한 거 다 해주고 하면서도 우리가 딱 고슴도치 같이 딱 해야 될 건 우리가 예.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문제하고 지금 미중 그 패권 경쟁이 아직 종식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진핑이가 대만에 어떤 불장난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시나리오가 미군이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크고 작은 불장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럴 때 주한미군을 빼라 하든지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한미관계에서 이 사안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에 이 대비를 주한미군의 어떤 이제 작전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예. 한미연합사령부의 가장 핵심이 이제 북한의 어떤 핵이라든가 예. 저식 혹은 비대칭 예, 예, 예. 전쟁에 들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예. 가장 기본이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완전히 북한을 경멸시킨다는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그게 연합사가 존재하는 이상은 예. 우리가 또 연합사의 그 해야 될 임무를 갖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예. 연합사는 뭐 혼자의 어떤 국가의 사령부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통수기구에서 그 전략 지침을 받는 사령부니까. 그 트럼프가 예.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공군을 대한해협에 출격시키라고 했을 때 한국 국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대비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경제 분쟁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점령 무력 그런 한다면은 예, 예. 무역 전쟁이 이제 군사 전쟁으로 예, 발전할 예, 수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는 게 전략적인 유연성이 떠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예. 주한미군이라든가 특히 공군, 일본에 있는 공군, 예. 주한미군 이런 예, 거는 오키나와, 예, 뭐 공군, 움직일 예. 수 있다 예. 생각해야죠. 예, 예. 하고 또 동시에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한반도에 예. 북한이 공격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했을 예. 때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저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볼 때 예, 예. 미국이 옛날같이 경제 정찰 국가로서 모든 지역에 전투 병력을 그거 안 되죠. 하면 요새 안 되죠. 현재 상으로서는 예. 굉장히 좀 힘든 뭐 거예요. 탄약도 부족하다 그래. 다 떨어졌다 그래. 예, 탄약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옛날같이 경찰국가에서 뭐 한다. 예. 뭐 미국 새로운 정부가 예, 예.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담당해야 될 몫이 많아졌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어허. 그래서 뭐 국방비라든가 예. 여기다 어떤 그 병력도 부족하잖아요. 인구 절벽. 재래식 전력에 대한 삼축 체제라든가 핵 문제 개발 예. 일보 집정 국가라든가 비대칭전에 대응하는 예. 어떤 국민의 통합된 합일된 그런 기초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되는 아니, 그 몫이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요. 일단 그쪽은 그게 입니까? 지금 기본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하하. 도래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월남전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서 월남을 했지만 기본 바탕이 월남은 공산주의. 아니 싸울 생각 없다고. 하나는 공산주의. 그다음에 거기 자유를 지킨다는 사람 또 부패하고. 아니 정부 이게 하니까. 혼돈된 이런 상태였으니까 아무리 싸워봤자 한강물에 물붓기라. 아니, 그래서 한국군, 미국군이 그냥 아니, 철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공산화가 된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예. 한국군이 가보니까 이 월남민들이
싸움은 안 하고 뒷전이고 미군들이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기가 차서 그 수빈 제가 봤거든요. 월남전 뭐 수빈. 저도 월남전 소대장을 했지만 기가 차서. 미국 그다음 우리가 매부해가지고 예. 배두공이나 월명군 하나 딱 잡아 사살해가 딱 보면은 예. 총이 며칠 전에 미국에서 보급된 미군 총? M16 미군 총. 개인 소총이 허허. 대통하고 월남군 팔아먹네요. 그 저기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허허. 포획을 했죠. 이야. 제가 소대장 할 때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패되고 그럼 누가 싸우랍니까? 그러니까 예? 누가 싸우랍니까? 철수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허허. 현재 한국이 한미 간의 정리하고 우리 통수권자가 예.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노력을 예. 하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약 예.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하고 예. 미국을 반대하고 일본을 반대하고 그야말로 그럼 평양을 하여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누가 줘? 누가 도와주겠어? 16국이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본이 도와주겠어요? 우리 알아서 하라.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미일 관계를 잘하고 또 국내 정치도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만 지난 자유에서 파괴되어 있던 이런 기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 역사 전쟁에 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역사 전쟁, 이념 전쟁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럼 그 역사전쟁 나올 수 있게 말인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영화 두 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화 두 편, 역사전쟁, 그 서울의 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국전쟁 그 두 개 다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저는 이제 서울의 봄만 봤거든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 장태환 장군 아니 미화해도 어느 정도지 그 술꾼인데 완전히 미남하고 쾌남으로 만들어놨어. 정의의 장군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두 개 다 보셨으면 그 영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가 차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기가 막혀서 그야말로 국가를 예? 국가를 갖다가 아니 그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반역하고 거짓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진실로 만들고 예. 또 이승만 건국전쟁을 보시면 예. 아마 저도 뭐 평생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어릴 때 하는 예. 이제 여러 가지들 보면서 좀 느낌이 아 저분은 정말 세계에 그건 다큐 아닙니까? 다큐. 세계에 다큐죠. 한번 나올 수 있는 예. 한 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려운 한반도에서 예.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아, 저분이 아니면 이 세계의 지도자로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 건국 영화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적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에 주신 복이다. 좀 그런 생각. 근데 복을 털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털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 아니 복을 털어버리려 하잖아요. 자기 두건 복을. 수십 년 동안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북쪽 평양 정권이겠죠. 예. 또 그 뒷받침해주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예. 그다음 한국에 자생된 이 좌익들, 좀비들이라고 그래요. 예, 신종 좀비. 좀비들. 이 좀비들이 그야말로 이 이승만의 업적 그 위대한 영도를 갖다 다 없애고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야만이 독재자. 이네들이 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김영삼 정부 때 1995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던 인사가 거기 나오는 그 북한 평양에 현판이 걸린 거 보면 다도 이승만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게 이승만 때 돌아가신 지가 1965년도 돌아가셨는데 예. 30년 지난 세월에 평양에 방문을 해보니까 그 현판에 크게 현수막에 다도 이승만이라고. 북한은 놀아난 거네요. 그렇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놀아난 그게 이제 거예요. 놀아나면서 우리나라 역사, 이승만의 뒤집고. 자유 역사를 갖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겹다 거꾸로. 예. 이승만 당시는 전쟁 날 때 국민 두고 도망간 사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망간 사람은 김일성이가 가족 데리고 만주로 가고 이승만은 나는 무초대에서 그래 부탁한데 내가 죽듣고 이민문 사과해야지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걸 완전 거꾸로 해가지고 이승만 도망가는 사람이다 이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서울의 봄, 예. 이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같은 그야말로 기가 찼어요. 요 근래 나왔는데 이런 영화와 예. 이런 소설이 이런 시가 이런 연극이 예. 응? 이런 드라마가 수십 년 동안 예. 역사의, 그랬잖아요. 역사의 정치를 예. 거꾸로 하는 예. 완전히 180도 거꾸로 한 걸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세뇌성동시키고 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본을 확고한 그 중심이 없다면 저도 넘어가지요. 아니 그 서울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장태환을 갖다가 술꾼을 서울에 보면 한마디 기가 하면은 막히면 기가 차서 그때 이제 저는 이 그림이 이제 그때 정규 4년제 육사를 나온 예.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육사 1기생 아니었죠. 예. 그 전에 이제 육사 1기부터 10기는 이제 단기 육사를 해가지고 단기 육사, 예. 한 6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나온 분들이죠. 예. 이분들 유교. 공이 업적 있기 때문에 육사 1기에서 10기로 명칭을 붙이고 예. 정규 4년제를 11기부터 지금까지 아, 되는 거예요. 14기, 예, 4년. 근데 그때 이제 보면 그 11.6 사건이란 그 대통령이 이제 시해에 됐던 그 세력의 핵심들은 누구냐? 정용화. 예. 김재규 육사, 예. 육사 2기생이에요. 육사 단기 이- 육사. 단기 육사. 몇 개월 만에 나오는 예. 분. 그 양반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총애받은 정성화 육군 참모 총장, 예. 단기 육사 5기생이에요. 아, 2기, 5기, 이 예. 사람이 그 시해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 가담대회 아닙니까? 육군의 현역 아니. 최고 어른이 그 시해범 옆에서 있었다는 것은 평소로 저는 뭐 그거 가담대회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합수부가 마침 예. 정규 육사 4년제가 중심이 된 합수부가 그 보안살인단 중심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시해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장이고 당연한 조사야죠. 정규 4년제 육사 네. 입장에서는 그다음 단기 육사 나온 이 사람은 대통령을 죽이고 예. 같이 있었던 같이 있었잖아요. 예. 공범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수사받아야죠. 수사를 받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옆에 있었던 내가 제가 있던 어떤 예. 또 내하고 같이 있었던 이주청 교수가 제가 있던 당연히 내하고 수사- 같이 있었으니까 너도 한번 아, 조사를 수사- 받아야 돼. 예. 너 혐의가 진짜 아니 피 묻은 넥타이하고 맨발로 앉는 거랑 갖다 뭐 때문에 만나 의심도 안 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라 예. 그런 상황에서 그 11월 갖다가 그 국가 혼란 그 당시에는 북한은 무장공비는 뭐 저희가 그 월남 가기 전에 소대장 처음 인간에서부터 무장공비 계속 내려왔어요. 예. 그때 제가 김진주 하나를 잡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대장 제가 저 최전방에 그 DMZ 전담 부대장을 할 때도 그 GOP 연대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예. 무장 잡았어요. 80년대. 예, 예, 예. 그 당시에 막 전국적으로 60년대부터 전쟁 끝나고 난 뒤부터 계속 무장관 들어와서 공부 학습을 하는 공비 거예요. 강원도로 침투. 대한민국의 지형이라든가 주요 위치라든가 네.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계속 파악을 해가 보낸 그게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 그네들 노동당 조약에는 예. 한반도는 공산 적화를 시켜야 되는 대상물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예. 그런 상황이. 아니 그 지금 저 장태환하고 저 그분 육사 그래서 장태환하고 저 정병주 장태환은 내가 볼 때는 육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술을 막 드렁크 해가지고 근데 심심 그 챙겨 먹으면 양반이 이제 굉장히 그 격하잖아요, 내가 성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11.6 일어나고 난데 그날 당장 겸사령관은 법직이 돼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겸사령이 됐는데 예. 그때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리 지게통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최규하 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을 했지만 예. 이분이 그런 결단력이 있으면은 야 너는 공범으로서 너는 겸사령관이 안 돼 하고 아 글쎄 그 판단이 있어.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예, 예. 뭐 우물우물 하다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 보내다 보니까 정상화 이제 총장이 병상- 겸사령관 예. 되면서 삼권을 손에 다 쥐게 된 거예요. 야. 삼권을 쥐게 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본인의 마음속은 나는 공범으로서 국가의 반역 공범으로서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예. 이분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하.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권력이 최규하 대통령이 그대로 겸사령관 유지를 하니까 예. 상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아니 그때 자기 그때 정식 발언했잖아요. 상김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뭐 누구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래서 언론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뭐 김대중은 사상인 거 하고 김종필은 어떻고 아니, 영삼이는 정상- 머리가 어떻고 해가지고 정상. 언론 크게 났어요. 제가 어릴 그러니까 때다 합수부에서 들었는데요. 첫날부터 그렇게 이제 알고 공범이라서 이제 조사를 해야 예. 되겠다는 건데 거의 한 달도 안 시간 돼가지고 끌었죠, 그때. 이 양반이 그 역전시키게 해가지고 그때 수도권의 중요한 인사들 예. 거기 소위 말하는 수도 방위사령부, 아. 특전사령부, 예. 그 다음에 공수부대, 자기 사람들은 공수부대,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서울에 가까운 그 24단, 이런 34단, 예. 이런 지휘관들 갖다가 갑자기 자기 사람. 경사령관이 자기 사람. 완전히 자기 사람. 그 의도가 뭐 있다고? 거기 정규육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야. 단기육사는 혹은 일반 출신들 딱 포진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그럼 이건 뭐냐? 나는 마음속 깊이에는 나는 공범으로서의 범죄인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권력을 이겨서 이걸 다 뭉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합수부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심을 해버렸네요. 국가의 시해범들이 예. 대한민국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하.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12.12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전에 3번 이상을 갖다가 검사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하, 문서를 보냈네.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했는데 또 가져가서 신부자 가면 이 조사 받아야 된다는데 사인 안 아무리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인 안 쭉 해요? 자기 펜으로 지워버리고 다시 해와. 아니, 그러니까 합수부나 소련군 중력급들이 허삼수나 이 사람들이 압박을 했네요. 전두환 합동참모본부장한테 이거 수사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래서 계속 푸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저쪽에 이제 그 정상화 검사님단 측에 예.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군심이 근데 그러니까 이쪽에 그 군심이- 만약 조사 받으면 자기의 저기 모든 게 저기, 탄로가 예, 되니까 딱 감추고 감히 너희 이 감히 경찰이요. 젊은 경찰은 감히 나를 수사를 해? 이런 식으로 감히 나를 수사를 해? 소리를 어허. 조사 보고서 내오면 딱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어허. 이제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기 신복 부하들 갖다 받고, 특전사령관 기가 수방사한테 받고. 임명을 했어요. 예. 임명하니까 어떤 상이 나냐 할 것 같으면은 그날 이제 12.12 도저히 네. 안 된다. 이날은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날 저녁 때 정상화 장군이 이제 그날 또 사고 난 게 소리 지르는 바람인 거였어. 내 소리 지르다면서요. 뭐 하극상을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거기 있는 요건데 총기. 아니 근데 비서실장이 쌌단 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관들이 그때 우경륜 때리고. 예. 허삼수시라고. 허삼수. 허리 맞아가지고. 예, 예. 지금도 척추. 지금도 그 반신 흘렸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그 시각에 예. 그 내용의 보고를 받은 그 수방사령과 특전사 이런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연락이 온 거겠지. 내가 가장 국가보다 더 귀중한 예. 겸사 나를 임명해준 예. 그게 수방사령 될 자격이 없는 나를 임명해준 하늘과 같은 정성화가 잡혀가니까 장차한 이야기네요. 장타가 술 한잔 먹고 나왔던 그거 듣더만은 예. 당장 전화해가지고 병력 동원해 전차 술이 완전히 취한 상태네요. 만취돼 합수부 저놈들 다 없애버려야 돼. 술이 만취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겸사님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서 모르지만 그것도 없이 겸사는 이미 서빙고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그 시해범 김재규 정상화 겸사인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는 이 사람은 다 모두가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사 대상의 일종의 범죄인이 거꾸로 저 조사하는 합수부 요원들 다 없애버려 사살시켜 하고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의문이 김재규는 자기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정성화라든가 자기 그 군 인맥들 혼자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이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나중에 그렇게. 상세 조사를 하니까 예. 정성화는 그 뒤에 이제 그 12 전까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할까 진단 회의 같은 거 할 때 발언했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김재규와 맥을 같이 하는 공범이구나 게 확실하게 나왔죠. 정신 알고 합수의 있어요. 정밀 보고서에 정확하게 나왔죠. 참김씨는 뭐뭐 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사실 12.12는 당연한 정당한 조사이죠. 예. 당연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예. 그 11일이란 국가의 그야말로 권력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예. 국가가 혼란돼.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의 가장 취약한 시기가 요때 돼가지고 그 특수 그 무장 공대들 보내고 또 본래 침투되어 있던 간첩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상 계속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기가 됐다면 정규군이 공격하는 걸 그런 시나리오면 국가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죠.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합수부가 딱 정당한 조사를 해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하고 난데 또 안타까운 게 그 뒤에 한 5개월, 6, 7개월 지나가 5.18이 났잖아요. 그때는 5.5공화국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 5.18 볼 때 지난번에 그 한동훈 비상 그 위원장이 그래서 그때 연설할 때 그 연설장 거기서 그 인천에 그 의장하는 거식 그 의장이 인주시 안에 의장. 플랜카드 이런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간판을. 거기다 보니까 5.18은 북한 특수부대고 그 다음에 정치인 K에 그 일당들하고 딱 그걸 해놓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당장 징계를 해보아라 이렇게 했다리야. 그거 깜짝 놀랐죠. 탈당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그건 솔직하게 저희가 저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는 방 생각해봤어요. 왜냐? 지금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그짓의 영화가 드라마가 오늘 또 내일 또 수십 년을 그렇게 국민을 세뇌 선동시켜 왔는데 한동훈 비상위원장이 나이가 50대 초반이죠. 50 초반이에요. 그렇죠. 지금 법무장 할 나이도 아니에요. 50대 이제 초반인데 이런 분들의 교육받은 배경을 볼 때 정교조들 학교에서나 정교조 선생한테나 뭐 선교자라고 그러죠. 정교조 선생님한테나 또 드라마에서나 방송에서나 소설에서나 연극에서나 보는 게 환경이 그런 상황인데 뭐 한동훈 비상기획위원장에서 특별하게 다른 데서 뭐 달에서 온 분도 아니고 한국에 이런 당이 자라서 당연히 세뇌 선동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사 후배들도 보면 선동이 그런 게 세뇌 선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이해하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벗겨내야 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좌우의 갈등, 이런 엉터리 역사, 그런 역사를 갖다가 가슴과 두뇌에 꽉 박혀있는 우리 세대들한테 이번에 나온 건국전쟁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음에 이승만의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5.18에 대한 진실을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의 가슴과 두뇌에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빨갛게 된 이 부분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야말로 미래 우리가 최고의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서울의 봄이 아닌 그 반대되는 건국의 전쟁 혹은 서울의 진짜 참모습 이런 영화를 1편, 2편, 3편 해가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속어온 역사에 살고 있어요. 이 이념 전장터에서 이제는 진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건국전쟁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김덕영 그 감독 대단히 수고했다 그러고 제가 직접 김덕영 그 감독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 많으셨다고. 근데 이거 한 번 영화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 5번, 6번, 7번을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속에 있는 빨간 이 물들인 것 갖다가 다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현대 근대사 경제 대국을 만들고 이렇게 거는 제가 이런 말 하죠. 박정희 대통령 한강 기적의 기초를 이루었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의 그 전두환 대통령은 한강 기적의 완성을 했다.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어려운 환경 그냥 70% 이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스탈린이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에 46년도에 미리 김일성 지령을 내가지고 친소 정권을 만들어 해가지고 미리부터 3.8을 끌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들어올 때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한강 기적의 기초를 이루고 완성을 했던 이 군사 문화, 군대 문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것은 군인보다 더한 군인이다. 왜냐? 당신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이념 전장터에서 자유를 지켰다는 투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6.25 전쟁이 났을 때 3년 동안 한국군을 영도했던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4년 그 전쟁 시기에 그 웨스트 포인트의 카리큘럼을 받아가지고 한국 육사를 만들었잖아요. 군인 중에 군인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한강 기적의 기초, 한강 기적의 완성인 5공화국 이런 맥락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 속에 까맣게 빨갛게 있는 이걸 좀 씻어내는 노력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한미 관계도 중요했는데 미국 국민, 일본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서울의 봄 같은 저런 야비한 영화를 만든 게 제가 어떤 정치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지금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영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영화가 다 소설도 하는데 메시 하는 거 자막이 있잖아요. 다큐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그래 눈 감고 아웅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뭐 1,000만이 뭐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영화가 다 봤대서 그 엉터리 왜곡된 거꾸로 된 이 진실을 갖다가 가슴에 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안 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엿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40대, 50대, 60대가 다 그런 교육을 받아온 세대인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더 하는 그런 영화를 했으니까 대부분 다가 이 엉터리가 진짜 진실이 맞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번 총선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거예요. 이번에 건국전쟁이 뒤집는 반전의 영화로서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반전 역할을 하는데 예. 아직 숫자가 뭐 32만 명인데 1000만에 비교하면은 아주 부족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꼭 봐야 진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도 부산에서도 전라도 강주에서도 대구에서도 포항에서도 대전에서도 청주에서도 청주에서도 고양시에서도 다 한 번씩 보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농지계획하고 한미 방위조약 한상호 방위조약 그 두 가지로 했었는데 그 보실 때 그게 특이했습니까? 다른 점은 없어요. 그것만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봅니까? 그 점을 이 건국 전쟁의 그 포인트가 업적이 두 개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분이 계속 그 이야기만 하거든요. 한미상호 방위조약하고 농지계획만 이야기하는데 뭐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거 하고 농지개혁 이런 게 다 우리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된 건데 그렇죠. 그건 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전쟁을 지도해가지고 우리 자유를 지켰다는 거, 상한산이 육사를 만들었다는 거, 육사 이런 거 다 하나의 업적이죠. 그 다음에 이 악마를 만든 게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도망간 대통령이다. 그래. 38선을 분단해가지고 분단하고 무슨 말이야? 우리 한반도 단독 정부 단독 정부를 만들어 분열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이승만 탓을 해요. 그게 다 거짓이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전략 포럼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오늘날 이렇게 좌우 이념 전쟁, 역사 전쟁에서도 진실이 이겨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진실을 찾는 노력이 국민 개개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 번성이 있는 거고 그야말로 자유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금 5억 말씀하시다고 말합니다. 아까 낙하손에 한테 40억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저 서울의 봄이라든가 해서 50이 이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50 업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6월이 그 아직 연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리더십 육사 교육을 어떻게 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육사 교육이라든가 업적을 총평할 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 전두환 시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81년도 말에 전방에 비무장지대 대대장을 마치고 서울에 연합. 그 80년대 추억이 계시네 있네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 동문들 모임도 있어요. 부산고등학교. 우리 또 동문들 하면 뭐 한국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일반 회사. 저도 한때는 육사 가려는데 문난번 못 갔어요. 엘리트들인데 그때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처럼 만나면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한웅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런 11.6 5.18 정리를 하고 5.공화국이 출범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군대를 안 그러고 군발이 그랬죠. 그러니까 무식하다. 군발이 독재했다. 군발하고 독재.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육사 4년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전쟁 때에는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교 학점 160학점을 다 받고 추가해서 전술학 학점을 받고 체육학 학점을 받으니까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놀 시간이 없다. 휴강하고 그걸 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 시간이 없어. 4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 카리큘럼이 어디 거냐? 그 당시에 웨스트 포인트 4년제 카리큘럼. 미국을 그대로 베낀 거네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지금도 웨스트 포인트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중에서도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웨스트 포인트고 그게 이선물 해가지고 미국을 지키는 핵의 역할 웨스트 포인트 하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육사는 4년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스트 포인트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도 공부도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수제대 육사에 다 모였죠.
그다음 체력이 약하면 또 뭐 안 되잖아요. 아하. 정신력과 체력이 약하면 육사에서 예. 1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어. 다 예. 중간에 퇴교당해야지. 예. 그런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걸 만들고 54년에 54년에 그죠? 52년도에 52년도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미국의 벤프리 장군. 예, 장군. 예. 벤프리 장군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 육사 동기생이에요. 친구예요. 예, 절친. 예, 동기생이고 그다음 우리 육군 참모총 이종찬 그 아들이 또 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종찬 장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육사를 만드는데 벤프리 장군께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웨스트 포인트에 그 가져오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가 자기 육사 동기생이고 야. 또 육사 후배가 육사 교장하고 왔으니까 또 국방부가 또 후배들하고 생각 엄청나게 지원했네요. 그때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학교가 뭐냐 우리가 4년 동안 배우는 아주 핵심이 자유 민주주의 그다음 인권 예. 그다음 국민의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의 군대는 그게 철저하게 머리에 우리가 박았어요. 그런 학교가 그런 학교에서 배운 바탕이 있으니까 고공학을 갖다가 그야말로 경제, 과학, 안보를 한 단계 올리고 88 올림픽이라는 걸 갖다가 완전한 올림픽을 한 거예요. 전공 교체도 했잖아요. 자기 발로 다. 그 다음 단임제 한 거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전단 그 당시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풀었죠. 예. 대한민국이 신축이 발전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 국민한테 생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파행금지 없앴죠. 예. 그 다음에 연자제 없앴죠. 예.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 독재주의 국가나 독재자가 음흠. 이런 걸 더 움켜쥐고 더 강하게 할 텐데 이렇게 다 풀어준 거예요. 80년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 단임제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이뤘던 그가 한강 기적의 완성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그 몇 개월 일어났던 국가의 그 혼란 시기라고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만든 5공화국을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저 5공화국에 있는 녀석들은 하극상했고 군사 쿠데타 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군인들이 해가지고 예. 그걸 수십 년 동안 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네요. 제가 몸서리 칠 정도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예. 이런 문제를 볼 때. 예.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리더십은 우리나라 육사 4년 정기 육사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그것을 만든 분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벤프리 장군. 야, 이게 한명안에 이게 예, 최고의 커리큘럼.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저 선배님도 나오셨고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 있죠. 야, 우리 자부심 있죠. 한국의 육사 출신들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애국심도 탁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대 학교에서- 검사 이상이가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그거는 정말 시키니까 맞습니다. 그 체력이라든가 애국심, 예? 의무, 의무심을 바탕 국가에 대한 의무. 정신력이라든가 야, 미국의 최고 그다음에 교육. 교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아, 참. 그래서 저도 포럼을 16년 동안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육사 힘 아니에요? 육사 힘? 그런 면에서 교육 힘 아니에요? 육사의 교육 힘 있죠. 그런 선배님. 자부심을 가지고 아. 있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박 장군님 선배님 있을 때 한국 육사의 그 교육의 그 힘을 느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좀 포럼을 해주시고 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4가지 주제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마지막 말 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5천 역사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념전쟁, 역사전쟁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간도 상호간에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적대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갖다고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국전쟁 같은 이런 영화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가슴 속에 그동안 세뇌되었던 머릿속에 세뇌되었던 이 모든 걸 씻어버리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국가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주변국가의 설린 우호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고 진실을 갖다가 찾아내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그런 부탁을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 싶고 일본 국민, 미국 국민도 그런 것도 좀 알고 이해를 해주시고 해외 동포 계신 분들도
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박수부 장군님 모시고 네 가지 묵직한 주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정책 평가, 그다음에 트럼프 재집권 시에 한미 동맹의 또 우리의 대응책, 그리고 이 두 영화 건국 전쟁과 서울의 봄에 분석 비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 5공화국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겠다는 육사 출신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후배로서 많은 그 좋은 충고를 국민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할 일은 건국전쟁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100만 명이 넘도록 이 건국전쟁 영화를 보시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